안녕하세요. 저는 요 베이스캠프 학원의 국어 강당장 가진우입니다. 네, 우선 이번 발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 신도고등학교에서 국어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국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더 높은 내신을 받을 수 있을까를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래서 저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보시면 작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시험 범위가 정말로 이게 끝이었어요. 딱 봤을 때 어떠신가요? 시험 범위가 허생전,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정말 이렇게 딱 3개였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딱 3개였어요. 물론 의문의 변동 자체도 원래 양이 적은 건 아니고, 문법 중에서 한글 맞춤법 당연히 모두가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때 중간고사에 대신 문법 파트가 아예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 정말로 시험 범위가 적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신도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의 특성상 선생님들이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매년 좀 복불복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시험 범위로 나왔다가 또 어떤 해에는 시험 범위가 이거 한 3배까지 뻥튀기가 되기도 해요. 그런 차이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난이도 그런 점에서 좀 복불복이 있기는 합니다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한다는 경향이 또 같이 있게 돼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지만, 공립학교의 특성상 매년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큰 틀 위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문항수 관련해서는 크게 바뀌진 않는 편이에요. 서논술형 배점이 좀 더 올라오고 문항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선택형의 배점이 좀 줄어드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게 되고, 선택형의 문항수를 여기서 더 늘리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에서 한번 이렇게 틀 잡아놓은 문항수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문항당 배점이 정말 크게 됩니다. 단순히 이 90점을 20문항을 나눠보면 하나당 4.5점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아무래도 배점을 좀 더 높게 주겠죠? 그 결과 2문제를 틀렸더니 90점 미만이 나왔어요.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험 문제를 살펴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험 범위로 보여드렸던 그 허생전이 시험 범위로 들어갔을 때 그때의 실제 시험 문제였습니다. 시험 문제가 매우 쉬운 편입니다. 자, 여기는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 일치와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문제를 어렵게 낼 경우에는 이 선택지에 쓰이는 어휘들을 자소나 평가 문제, 즉 아니 학생들이 평소에 보지 않았을 만한 어휘를 섞는다거나, 조금 더 극단적으로는 아예 사자성어를 풀어서 여기서 보았을 때 말통의 취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허식의 얽매인 양반들이 예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말통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허리허식의 얽매인 양반들이 말통의 취재가 있음을 알면서도 본말을 전도하여 예법을 지키기 위해 말총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꼬아버리면 난도가 훨씬 더 높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신도고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문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 자습서에 써있는 걸 제대로 공부했니? 평가 문제집에 있는 것은 제대로 공부했니? 정도 선에서 갈리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물론 모든 문제가 이러하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파트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고 문법 파트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서 좀 갈리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 경향이 사실 이 은평구 쪽의 공립학교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것은 거의 매년 있었던 일들이긴 했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이 95점 얼마, 96점 얼마 이 정도 선에서 잡히게 되는데, 지금 요건 4.4점, 배점이 딱 평균적인 선에 있는 문제지만 배점이 높은 문제를 틀린다면 이제 현재 2학년 올라간 학생들 기준으로 상위 4%까지만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4% 안에 들지 못하여 2등급이 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학생들이 맞게 되는 1등급 기준으로 따져볼게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상위 10%까지입니다. 상위 10% 두 문항이에요. 실질적으로 두 문항 정도까지 틀렸을 때 갑자기 등급이 하나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적지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공립학교의 특성상 특히 복불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1학기 중간고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시험 문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문법 파트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문법 파트의 문항도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X를 쓴 건 제가 따로 쳐본 건데요.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사람마다 어휘나 말의 높이가 다른 것이 의문이다. 이게 X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인가? 요 파트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의문,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의문이 있고 사람마다 억양이나 말의 높이 등이 달라서 생기는 그런 실제로 들리는 실질적인 소리를 음성이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잘 보시면 4.3점이었습니다. 배점이 평균적인 선 그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쉬운 문제다 라고 출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인가? 정말로 문법 파트여도 문제를 비교적 쉽게 주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문법 파트에서 사실 예시를 주고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는 문제들이 매우 어려운데 그것들도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에 있는 것들 위주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학교 신도고 같은 경우에 시험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가 쉽습니다. 시험 문제가 쉽다라는 것은 물론 공부를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학생에게는 매우 유리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애초에 원래 잘하던 학생의 경우에 오히려 살짝 불리해집니다. 실수할 확률은 항상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수시 준비 위주의 학교라고 우리가 아무래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보다도 교과를 노리고 높은 내신을 노리고 가게 되는 학교가 신도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비교적 쉽게 출제를 하는 경향은 다른 말로 하자면 수능 대비가 취약하다라는 식으로 연결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본말을 전두하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려운 어휘들을 사용한다면 그게 수능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어휘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신에서 정말로 자습서에 있는 정도의 어휘대로 한정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능 대비가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달성이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보통 내신은 괜찮은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가는 거는 못 맞춰서 대학에 못 간다고 하는 건 그 시골 학교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사실 서울에서도 사실 생각보다 요 도봉구나 은평구나 사실 꽤 많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도 그 전에 그렇게 해서 대학을 못 갔다고 재수를 한 학생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봤었냐면 노원구에서. 노원구라고 하면 그래도 교육특구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공부를 좀 잘 못하는 학교가 좀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그런 상황들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됐었습니다. 보통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이제 사회와 과학 얘네들로 최종의 기준을 맞추게 되는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과목은 보통 영어가 될 거예요. 영어에서 우선적으로 맞추고 문제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은 아무래도 의대 문제 때문에 최상위권 N수생들이 많아서 등급을 높게 받기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는 국어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줘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위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특히 일정 이상의 대학을 노리기 위한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3등급 이상이 사실상 필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신과 관련해서 약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물론 다 1점대로 나와서 정말 최상위권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이제 애매한 내신대들이 있습니다. 내신 2.5, 2.4에서 2.5, 2.6 이 정도 선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그 정도 선에서는 이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했냐 달성하지 못했냐에 따라서 대학이 갈려버립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정도 선에서 갈 수 있는 최대치는 한성대가 됩니다. 반면에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한다고 했을 때에는
보통 국민대 정도 성적까지는 확실하게 노려볼 수 있게 되는 성적대가 되죠. 생각보다 꽤 격차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국어, 모의고사 및 수능 등급도 일정 이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내신 때는 내신 공부를 하겠지만 내신 시험 범위 자체가 매우 많은 것은 아니다 보니까 내신 준비 기간은 보통 4주에서 5주 정도로 잡고, 저 역시 커리큘럼을 짤 때 신도고 같은 경우에는 5주 정도로 시험 대비 커리큘럼을 짜두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잡고 그 외의 시간에는 문학과 독서, 이제 흔히 비문학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개의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조금 더 더해서 내신 상위권 유지를 위해서 문학 공부가 꾸준히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에서는 사실 시험 범위에 다른 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외부 제시문을 가져와서 외부의 다른 시를 가져와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었는데, 사실 공립고등학교 아무리 시험 문제 쉽게 낸다고 하더라도 외부 제시문을 가져와서 내는 문제들을 보통 2문제 정도씩은 늘 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처음 보는 제시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제시문이 아닌 상황,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했다면 아닌 상황이 될 테니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훨씬 용이할 것이고, 그게 처음 보는 제시문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문학 공부가 되어 있었다면 빠른 분석이 되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수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신 상위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꾸준한 문학 공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신 공부를 위한 문학 공부가 수능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문학만큼은 내신과 수능이 상당히 많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내신 때 공부했던 기본기가 수능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의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에게 중학교 문법 관련해서 물어보면 까먹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기본기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학교 진도 시험 범위에 들어간 그 부분 자체를 따라가기를 버거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사나 이런 데서 정말 많이 나오죠. 어렵다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3등급이라는 성적이 나오려면 최소한 쉬운 제시문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 공부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될 겁니다. 즉, 내신을 위해서도 문학과 문법 공부가 계속 되어야 될 거고, 수능을 위해서 문학과 독서 공부가 계속 되어야 하는 식으로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물론 수능에서도 문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아예 문법이 국어의 기본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수능 시험 범위에 아예 자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현재 수능은 문법 파트를 선택 과목으로 빼놓은 상황이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여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과 마찬가지로 사실 문학보다 더 내신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내신을 위한 대비로서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각 파트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